너무 긴 대화. 안주철. 외롭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초저녁달이 흐리게 지듯이 전변에 오리가 일으킨 물결이 다시 잔잔한 수면에 말라붙듯이. 라면 끓여 먹자. 내가 나에게 말을 건넨다. 하나 끓여서 나눠 먹을까? 한 명은 굶고 한 명은 먹는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분다. 어디에서 바람은 배가 갈렸을까? 왜 바람이 돼지라도 된다는 거야?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시시한 소원이랄까? 전깃줄이 흔들리고 있어.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는 전깃줄을 보고 있으면 하늘의 이쪽도 하늘의 저쪽도 모두 하늘이 아닌 것 같아. 다음 생에는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어? 난 지옥에서 한판 쉬고 싶어. 잘까? 벌써?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 청운살롱 사회를 맡은 최현우입니다. 종로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청운동 문학산책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종로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입니다. 어느덧 6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서로 11월 마지막 주가 다가왔는데요. 청운살롱 11월의 시인 안주철 시인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주철 시인께 직접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시 쓰는 안주철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느냐고 조금 힘들었는데요. 청운문학도서관이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서 제가 종로문화재단에서 네. 한옥을 좀 찾고 있다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안주철 시인께서 지금 서울에 계시지 않아서 네, 지금 종로문화재단과 여기가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곳이 청운문학도서관인데요. 차로 한 13분, 15분 정도 거리 떨어져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잘못 도착을 하셔가지고 조금 헤매셨다고. 근데 그 오만 대사관도 좀 보고 네. 매우 좀 신기한 체험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주철 시인 조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철 시인은 1975년 출생, 그리고 2002년에 창비 신인시인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다음 생에 할 일들, 불안할 때만 나는 살아있다, 느낌은 멈추지 않는다를 출간하셨습니다. 네, 이제 오랜만에 뵈가지고 네, 근데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제가 안주철 시인 한 4년, 5년 전에 좀 뵙고 여러모로 못 본 지 좀 됐는데 변한 게 하나가 있다면 네. 한 4, 5년 전보다 몸무게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제가 딱 늘었다고 하셔가지고 뵀는데 그때도 약간 지금 그랬습니까? 네. 별로 변한 게 없었다니. 네. 제가 이제 첫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제가 양력을 조금 조사해 보니까 신인상 수상하시고 한 18년 정도 지나셨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대선배님이시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면서 시인으로서의 18년 이런 걸 조금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한 2002년도에 등단을 하고 네. 잠시 한 2년 정도 독일 함부르크에서 어학연수와 그리고 좀 유학 생활을 조금 했어요. 아주 잠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또 생활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아주 반듯하게 유학을 실패하고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처가가 경주였었는데 경주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고
뭐 학원 강사도 하고 네. 상담사도 하고 아. 논술 강사도 하고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책도 읽고 네. 시도 쓰고 네. 그러다가 한 2012년? 12년 정도에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학원 석사과정에 들어오면서 네. 서울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 뭐 그 이후에 아마 네. 그 최현우 시인을 아마 그때 만났고 제가 뵀을 때가 딱 그때군요. 네. 그리고 어떤 작품집을 좀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이유를 좀 잘은 모르겠는데 네. 그 왠지 첫 시집은 잘 내고 싶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지 첫 시집이 좀 늦게 나왔어요. 아마 보통 한 5년 전후로 해서 첫 시집이 나오는데 제가 좀 게으르기도 했고 또 그 어떤 그 시기를 좀 잘 맞추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뭐 현재는 뭐 지금 뭐 다들 알다시피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 아무래도 이제 수업 자체가 네.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다 네.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원주에 있습니다. 원주에서 네. 네. 원주에 있으면서 급히 꼭 뭐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 일이 오늘과 같은 오늘과 같은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올라오고 네. 대부분은 원주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에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전에 이제 통화를 조금 할 때 예. 그 원주 집에 계시는 그 마당에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이제 구매하셔서 거길 작업실로 쓰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서 좀 작업이 잘 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네. 뭔가 그 컨테이너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좀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네. 작업실을 뭐 꾸민다는 것 자체가 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 컨테이너 박스에 아무것도 단열 처리를 하지 않고 그쵸. 깡통만 샀어요. 싸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래 내가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네. 내가 뭐 군대도 다녀오고 뭐 이런저런 고생도 해봤는데 여기까지 것을 내가 못하겠느냐. 네. 뭐 생각을 해서 여름에 샀는데 못 살겠더라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있기가 힘들고 네. 겨울에는 밖보다 추워요. 물을 떠다 놓으면 얼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다 커서도 이렇게 얼음이 오는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봄부터 가을까지는 참 좋아요. 네. 봄부터 가을까지는 참 좋은데 네. 겨울은 좀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텐트도 쳐보고 뭐 또 난로도 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한기가 네. 사방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다 제어를 하지 못해서 네. 겨울에는 이제 어머니 댁에 가서 네. 잠을 자고 낮에만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앞부분 짧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지금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슬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막 여러 직업을 전전하시고 컨테이너 박스에 계시고 그랬는데 안주철 시인께서는 그렇게 뭐 그런 분은 아니시죠? 글쎄요, 뭐 그렇게 슬픈 일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시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시집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저는 조금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픈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은 저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떨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집 얘기를 조금 이제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조사해 보니까 이제 첫 시집 다음 생에 할 일들 이후에 8년 만에 두 번째 시집이 또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시집이 나오고 나서는 또 2.5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소시집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시집이 또 나오고 그러신 거 보면서 부지런하게 쓰셨다는 생각도 저는 조금 드는데 뭐 이번 시집 불안할 때만 나는 살아있다에 관해서 뭐 에피소드라든지 출간하실 때 감상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집을 준비할 때는
너무 막연한 이거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지? 뭐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1부, 2부, 3부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때는 없고 네. 그런 어떤 당혹스러움 같은 것들이 좀 많았는데 네. 두 번째 시집을 내면서는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첫 시집을 한번 내봤다고 좀 약간 좀 심리적으로 여유를 좀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제가 사는 곳을 깡통이라고 부르는데 그 깡통에서 네. 뭐 원고를 하나씩 그 준비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좀 굉장히 좀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뭐 아무도 그 컨테이너 문을 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족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제 공간이라서 문을 열지 않아요, 거의.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무엇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좀 매우 안전한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두 번째 시집을 준비를 하면서는 좀 심리적으로는 매우 안정된 상태에서 좀 시를 준비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시집은. 저 같은 경우도 올해 3월에 첫 시집을 냈는데 전 첫 번째 시집이라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래서 이제 안준철 시인께서는 두 번째 시집을 내셔서 첫 번째 시집과 두 번째 시집이 좀 다를까라는 좀 궁금함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어요. 우선 본격적인 시 얘기하기 전에 시 한 편 먼저 들어보고 진행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너는 나인 것 같다. 우리는 아직 조금 남아있다.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덜 사라졌다. 섭섭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너 또한. 내가 가진 것은 나 또한. 확인할 수 없지만 가지고 있다. 나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을 벗어나는 나의 이상한 행동이 너의 이상한 행동을 닮아 있다. 너는 운다. 나는 우는 너를 본다. 나는 운다. 너는 우는 나를 본다. 우리가 끝까지 감추지 못하고 서로에게 민망한 장면을 하나씩 상영할 때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도 웃고 우리가 서로 만나기 싫으면서도 마주 앉아 늘어진 시간을 톡톡 부러뜨릴 때 너는 운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나는 운다. 내가 모르는 곳을 만들면서. 나는 너인 것 같다. 미안하지만. 너는 나인 것 같다. 불쾌하겠지만. 이 시는 어떻게 읽어주시게 됐을까요? 어찌 보면은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좀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에 와서는 뭐 개인주의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는 더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서로 계층마다 다른 분명히 뭔가가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마다의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나. 물론 공통점만을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좀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비슷한 점과 차이, 뭐 동일성과 차이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분열된 존재로서의 어떤 현대인들, 그게 뭐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최은우 씨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요, 전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조금 분열되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닮은 어떤 행동, 증상, 혹은 징후,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마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쓰게 된 작품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이 청운살롱 행사 처음마다 시를 한 편씩을 제가 낭독을 하는데, 시인분들은 이 시를 고를까 하다가 왠지 낭독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골랐어요. 그랬던 이유가 약간 이 시가 약간 안주철 시인께서 좀 육성과 닮아있다? 라는 느낌이 조금 더 들기도 하고, 약간 요거는 시인이 낭독을 해야 될 것 같다, 본인이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그 시를 마침 낭독을 해주셔서 제 예상이 맞았다라는 깊은 확증을 얻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집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시집 색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검은색 시집에 보라색 글씨가 되어 있는 시집이에요. 근데 컨테이너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이게 컨테이너 박스 안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다라는 생각이 싹 들었어요. 게다가 이 시를 딱 읽으니까 굉장히 쓸쓸해지면서 슬퍼지면서 약간 이 골방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잠깐 문득 들었거든요. 이 컬러는 본인께서 고르신 건가요? 예. 어떤 이유로 검은색을 고르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선택지가 네. 좀 있었는데, 네네. 좀 밝은 색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어두운 색이 좀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마 저는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 컨테이너 속에서 너무 좀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또 그거와 유사한 어떤 그 색깔을 좀 고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최은우 시인을 만나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 나누면서 되게 시인들은 정말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번에 행사했던 이현아 시인은 이제 두 번째 시집을 준비하기 위해 부다페스트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다페스트로 가서 시를 쓰는 시인도 있고, 컨테이너에서 시를 쓰는 시인도 있고, 참 시인분들은 재밌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주철 시인의 첫 시집을 재밌게 읽었어서, 재밌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슬프게 읽었어서 그 인상이 조금 강력하게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안주철 시인님의 시는 약간 어떤 인생의 회한 같기도 하면서, 그 혼자서 오래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좀 쓸쓸함이나 비애 같은 것도 잘 담겨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앞서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 합성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 합성어가 아닌가? 우프다라고 하는데 웃기고 슬프다. 그 웃기다는 게 뭐 즐겁다, 뭐 깔깔깔 이게 아니라 슬픈데 웃음이 나오는 상황,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슬프면서 웃기면서 쓸쓸하고 귀엽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들었는데, 이제 첫 시집과 두 번째 시집 사이에서 시를 직접 쓰신 시인분만이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차이점들, 혹은 내가 이런 것들 좀 다르게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집은 이제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던 시집이고, 또 어찌 보면 첫 시집에서 대부분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싶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근데 일단 공간적으로 첫 시집이 아주 유년부터 첫 시집이 나오기 때까지의 공간이었다면, 두 번째 시집은 이제 서울 생활을 하면서 썼던 시들이 주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시집에는 아무래도 이제 유년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깊이 각인이 되어 있거나 좀 덜 성숙한 그런 그 화자들 를 좀 많이 좀 등장을 시켰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시집에서는 좀
어찌 보면 화자 자체가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그랬나요? 꼭 그게 소설의 인물처럼 네. 하나의 어떤 그 화자를 좀 설정을 해서 쓴 시들도 좀 있고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를 가르는 어떤 그 뭐 기준이 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두 번째 시집이 도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뭐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뭐 좁은 공간에서 네. 뭐 원룸이라든지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 외로움이라고나 할까요? 또 그런 좁은 공간에서 오는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체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책 표지가 까만색 아닐까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컨테이너에 사시게 된 게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은 좀 서울 수도권을 벗어난 곳에 사시면 넓은 풍경과 뭐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것 같은데 근데 그 안에서도 원룸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또 시를 쓰셨다고 하니 그래서 이런 시들이 나올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공간과 시간에 대한 얘기하면서 좀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살짝 가벼운 질문 드리자면 안초선 시인께서는 주로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공간에서 시를 즐겨 쓰시는지. 저는 이제 보통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니까 이거 뭐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아요. 그 컨테이너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집이 있고 컨테이너가 있으신 겁니다. 네. 네, 집이 조그만 집이 있습니다. 네. 아주 작지만 네네. 컨테이너에서 주로 많이 쓰고 네. 그 이전에는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는 네. 핸드폰으로 시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좀 시를 좀 빨리빨리 순간을 좀 포착하는 어떤 네.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뭐 짧은 시간 안에 20행 쓰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줄을 써놓고 집에 가서 시를 쓰게 되면 네. 이 두 줄에서 세 줄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초고 자체를 네. 아예 길게 최소한 20행 정도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엉뚱한 말이고 말도 안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쉽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럼 뭐 낮과 밤 상관없이 뭐 틈틈이 핸드폰으로. 거의 그런데 저는 밤에는 좀 밤에는 잘 안 되죠.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 밤에는 뭐 술을 마시기 때문에 못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밤에는 좀 뭔가 좀 생각들이 네네. 너무 많이 떠올라서 이렇게 어떻게 단어를 이렇게 골라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저는 그래서 시를 읽을 때 밤에 쓰셨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술 먹고 쓴 시는 좀 있습니다. 술 먹고 쓴 시.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